안녕하세요. 야생야사 민프로입니다. 오늘은 84년 프로야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하여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984년 프로야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삼성의 져주기 게임으로 만들어진 한국 시리즈, 이를 넘어선 원맨쇼 롯데 최동원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팀 전력입니다.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해태는 문희수 선수, 당시 고졸 신인이 귀한 시절인데 바로 그 고졸 신인입니다. 대학을 안 가고 돈 번다고 해서 프로로 바로 왔죠. 조도현 투수도 입단합니다. 외야에는 김윤환, 강정남 선수가 입단합니다. 해태에는 믿었던 투수 김용남 선수가 부진하였고 선수 부족으로 인해 장기 레이스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희수, 조도현 선수가 입단했지만 대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김용남 선수는 최동원, 김시진 선수와 함께 58년생 동기들로 에이스였었는데 고교 대학 시절 혹사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산미 슈퍼스타즈입니다. 투수의 인하대 에이스이고 인천고 시절 준우승만 4번 한 최계훈 선수, 강영수 선수가 입단합니다. 산미는 전년도에 장명보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입단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모균 선수가 롯데에 트레이드 되는 등 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최계훈 선수만 쓸만할 뿐 새로운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장명보 선수에게만 기대할 뿐입니다. MBC 청룡입니다. 투수에는 김봉군 선수가 입단하고 내야에는 김상훈 선수, 미스터 LG라고 불리던 프랜차이즈 스타죠. 김경표 선수도 입단합니다. MBC는 타력에 김재박, 이종도, 이광훈 등 베테랑 선수들이 잘 이끌고 있지만 투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상위권은 유지하지만 더 위쪽으로는 치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기룡, 정순명, 유정겸 선수 등 그 당시 나이 30줄에 있던 선수들이 힘에 붙인 듯 합니다. 오비 베어스입니다. 투수는 한호종, 윤석한 선수, 특히 윤석한 선수는 성균관대 에이스였죠. 또 커피 감독으로 유명하신 김진욱 선수, 기세붕 선수가 입단합니다. 외야에는 김광림 선수, 포수에는 배원영 선수가 입단합니다. 제1동포로 최일원 선수가 입단하는데 이후 오비의 레전드이자 지금도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죠. 오비는 특급 에이스 박철순과 선우대용 선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짱콜라 장호연 선수와 제1동포 최일원 선수, 신으로 들어온 윤석환, 김진욱, 한호종 등이 힘을 내면서 전기, 후기 모두 2위로 마칩니다. 그러나 삼성의 져주기 게임으로 인해 한국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합니다. 롯데입니다. 투수에는 이문환, 안창환, 조용철 선수가 입단하는데 조용철 선수는 고졸 신인입니다. 내야에는 이석규 선수, 외야에는 조성옥 선수가 입단하는데 조성옥 선수는 82년 세계선수권 멤버입니다. 김한조 선수도 입단합니다. 제1동포로 홍문종 선수가 입단합니다. 롯데는 전년도 부진을 확실히 만회한 전국구 에이스 최동원 투수의 부활과 제1동포 홍문종, 김용철, 김용희 등 선수들의 선정과 삼성의 져주기 게임으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갑니다. 홍문종 선수는 한국 무대 첫 출전이지만 120개 안타라는 그때의 최초의 기록과 이만수 선수와 시즌 마지막까지 타격왕 싸움을 막바지까지 했습니다. 타격왕 싸움에서 삼성이 9연속 볼넷을 주는 바람에 아쉽게 타격왕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투수에는 진동환 선수, 건국대 에이스 권기홍 선수, 전용권 선수가 입단합니다. 내야에는 미래 삼성의 4번 타자 김성래 선수가 입단합니다. 외야에는 포철공고 제2의 장효조라고 불리는 정성용 선수가 입단합니다. 원민구 선수는 지명되었으나 입단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삼성 에이스인 원태인 선수의 아버지시죠. 제1동포 출신으로 투수 김일용, 포수 송일수 선수가 입단합니다.
삼성은 넘치는 대구, 경북팜으로 각 포지션별 뎁스가 두껍고 에이스 김시진, 권영호, 황규봉 등이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이만수, 장효조, 오대석, 신인 김성래 등 기존의 타자들이 팀타율 1위를 유지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대형 신인 김성래와 진동환, 권기용, 전영권 등이 들어와 더욱 강해진 느낌입니다.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시리즈인데요. 최동원 선수가 혼자서 4승이라는 전세계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지금 프로야구 에이스들은 1차전, 4차전, 7차전을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최동원 선수는 강병철 감독님에게 1, 3, 5차전 그리고 7차전에 등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롯데에는 투수들도 많지 않았고 원체 삼성의 타선이 막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최동원, 이모균 원투펀치의 등판이 절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 3차전은 최동원 선수가 완투를 합니다. 2차전, 4차전은 삼성이 승리하였습니다. 최동원 선수가 안 나올 때마다 삼성이 이긴 거죠. 5차전에 최동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나 체력적 부담으로 삼성에 패하게 됩니다. 6차전에는 롯데 이모균 투수가 역투를 하였고 투구 중 이모균 선수가 손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손톱이 깨졌든지 손가락에 출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5회 강판이 되었는데 4대1로 롯데가 이기던 중에 전날 완투했던 최동원 선수가 구원 투수로 등판해서 잘 마무리해서 승리 투수가 됩니다. 운명의 7차전을 앞두고 삼성은 6차전은 졌지만 7차전에 최동원 선수가 못 나온다고 확신을 하였고 7차전에는 삼성의 에이스 김일용 투수가 등판할 예정이었습니다. 7차전만 가면 삼성이 이긴다는 것이 당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많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7차전이 우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하루지만 꿀맛 같은 휴식을 얻고 다시 7차전에 나서게 됩니다. 최동원 선수는 이미 4번을 등판하였기에 지쳤는지 7차전 중반까지는 삼성 막강 타선에 난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롯데도 타선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김용철, 김영희 선수, 이어 유도일 선수가 역전 3런 홈런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최동원 선수 힘을 내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역투를 하게 됩니다. 팀 전원이 힘을 합쳐 롯데의 첫 우승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게임은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사에서 탑3 안에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이 오비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막기 위해 롯데의 고의로 져주기 게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오비는 삼성에 못지않게 최일원, 윤석한, 장호연, 김진욱, 박철수 선수 등 선수층이 매우 두꺼웠습니다. 반면 롯데는 최동원 원맨팀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삼성 입장에서는 오비보다 약한 팀을 골라야 한국 시리즈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져주기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2루 땅볼 같은 경우 그냥 알까기를 해버립니다. 좌익수는 외야 플라이가 날아오면 3발자국만 가면 잡을 수 있었는데 한 발자국만 가서 공을 떨어뜨려 안타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시 저는 TV로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직관을 했던 팬들의 야유와 아나운서 해설자들의 독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승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직관을 위해 야구장에 가서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 팬들, 방송을 위해 준비한 스태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프로야구는 정당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앞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후에 감독님, 코치님, 미래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게임은 84년 한 번만 있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의 원년 팬으로서 야구 유튜브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미 이모균 선수가 롯데로 트레이드된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아마 83년까지 산미의 12승 에이스였던 이모균 선수가
왜 갑자기 롯데 유니폼을 입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핵심에는 장명보 선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83년 시즌에 426이닝 30승을 달성한 장명보 선수는 팀의 부동의 에이스 자리를 원했고 이모균 선수와 같이 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산미 구단에서는 장명보 선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산미 타선이 약하다는 핑계로 트레이드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4대1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우경화, 박정화 등 4명과 이모균 선수를 바꾸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삼성 이만수 선수에게 타격왕 타이틀을 주기 위해 롯데 홍문종 선수에게 고의로 볼넷을 9개 주고 이만수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결국 이만수 선수가 타격왕은 했지만 빛 바랜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건은 25년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비 윤석한 선수인데요. 신인 선수로 25세이브, 35세이브 포인트로 신인왕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승리도, 추격조, 불펜, 마무리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시절 오비 감독이셨던 김성근 감독님이 일본에서 오랜 경험을 하셨기에 일본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윤석환 선수는 신인 선수로 훌륭한 마무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야생야사 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선수가 나중에 병환으로 2011년 세상을 떠나시고 잠시 팬들이 잊을만 할 때 2020년 우승팀 NC 다이노스의 구단주인 김택진 회장께서 고양시에 있는 청화공원까지 오셔서 우승컵을 영전에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상이었던 최동원 선수에게 바친 거죠. 바쁘신 와중에도 잊지 않으시고 의리를 지키신 것 같습니다. 같은 팬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NC가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고 회장님의 사업도 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